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돼 있는데 뭐 하려고 하면 잠재의식은 못한다고 돼 있는데 하려고 하면 되겠어요? 못하게 하지. 잠재의식에 한다고 돼 있어야 무슨 일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단계 암시, 팔이 따뜻하다는 건 이 자신감 상실 회복에 있어. 특히 자신감이고 성공을 위한 동기죠. 이게 자신감이라는 게.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잠재의식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재구성한다는 건 뭐냐면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잠재의식을 다시 만들어. 내 잠재의식에는 나는 못해. 나는 실패할 거야. 이 생각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있다. 이게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우리말은 긍정적인 말을 안 하고 말은 잘해도 말만 하면 문제. 진짜 최면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지. 야,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 백날 그 말로 해줘야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의식 못 하니까. 너 필요해? 그럼 그때 최면 속에 들어가게 하고 긍정적으로 그 마인드를 만들어 바꿔줘야지. 예, 내 스스로 하거나.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야지 긍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도 잘 안 돼요. 최면 속에서 해야지. 그래서 부정적 사고는 자신을 나쁘고 부릇되고 서투르고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판단. 이 부정적 사고를 지워버려야 돼. 지워버리고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영리하다.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1단계, 2단계 들어가서 상상으로 칠판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칠판에 잘 눈을 감고 해도 되고 과거에 내가 나에 대한 불쾌한 것 그걸 자기 스스로 쓰는 거예요. 난 자신이 없다. 나는 뭘 못해. 맞아. 이런 걸 자기 생각이 있는 걸 싹 써놓고 그걸 하나하나 지우는 겁니다. 상상으로. 다 지웠어. 이제는 이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긍정적으로 자신을 이제 투영해야 돼. 그래서 55페이지 상상으로 사람들은, 친구들은 좋아요. 나를 참 좋은 친구로 생각한다. 상상으로 해. 그들은 나를 매우 좋다, 좋은 사람으로 보고 나와 대화를 잘하고 있고 그래 나와 이게 대화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상상한다. 말이 쉽게 흘러나오고 상상으로 뭘 못해요? 말이 쉽게 흘러나오고 그 친구들의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있다.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 말을 그러니까 귀쪽보다니 알아듣고 있고 나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막 감탄하고 있고 그걸 상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만족해. 나 기분이 좋아. 이거 상상하는 겁니다. 그 상상은 어쩌지만 상상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친구들 때 대화할 적에 내가 대화를 잘 나오게 되죠. 나에게 관심 있게 되도록 내가 말을 하게 되고 관심 있어야 되니까 또 우뚝 서 있는 나 자신을 현재의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를 상상한다. 결국은 나를 비하하는 사람이 많아요. 스스로를. 나 못해. 나 못난 놈이야. 난 저 사람 잘하는데 왜 나는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 안 돼.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어. 난 이게 잘하니까 자랑스러워. 다른 친구들이 나를 보고 좋다고 박수치네. 이런 걸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나의 긍정적인 모든 측면, 창조력, 지성, 재능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신념에 넘치고 매우 자신 있고 나는 나의 능력, 생각, 재능, 매력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여기는 좀 말을 좀 어렵게 썼지만 사실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매력 있어? 나는 매력 있는 사람이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가 매력 있다고 하는 걸 그냥 이렇게 우러러 쳐다보는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한다고 보면 상상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상상하게 되면 정말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하게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우러러보게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그 행동이 여기로 날씨도 좋고 또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건 사실은 마음에 관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왜 그러냐면 대체 우리가 인간 대면 관계에서 자기의 뜻만 전달하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케어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적어요. 근데 소통의 가장 기본은 첫째는 남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남을 이해하지 않으면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소통의 제일 어떻게 보면 원칙. 나는 소통을 세 단계로 보는데 첫째가 상대편의 마음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간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다는 건 말도 똑같지만 그 말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 의식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아야 되겠지만 생각이 같으니까 이 몸짓, 발짓, 표정, 어떤 얼굴 그리고 움직임 이런 것들은 잠재의식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진실한 언어고 소리로 나오는 것은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각색할 수도 있고 좌우간 거짓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표정이라든가 또 몸짓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로 물론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가 하는 수도 있어요. 하는 수도 있지만 무의식 중에서 일어나는 것은 진실로 되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첫 단계에서 그 상대편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상대편이 어떤 수긍하는 예스라는 말을 할 적에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였다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손짓발짓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손짓발짓 얼굴 표정에 아주 능숙합니다. 되게 그전에 우리 지금 신세대는 그렇지 않은데 오래전에 공부했던 사람들은 표정이 다 반드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나는 의식적이지만 상대편이 보았을 때는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네. 이제 그것이 중요해요. 나이 이런 걸 떠나서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나하고 말이 통하네. 같은 사람이라면 통한다는 거고 그 말을 같은 과네. 말하자면 과가 틀리면 여기서 과라는 건 진보 보수하면 과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가 같아. 진보에서도 또 다른 거야. 과가 같네? 라고 하는 것을 상대편이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그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이제 그렇게 해주면 상대편도 편안하니 문을 열고 나와 대화를 해요. 두 번째는 자유롭게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얘기하면 저 사람의 신체 언어를 사용해서 나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그렇게 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나 의지대로 내가 계획했던 글쎄 이건 이제 계획했다 이러면 좀 그러지만 계획했던 대로 저 사람을 움직이는 단계 나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단계예요.
이게 저 사람의 언어를 사용해서 저 사람의 바디랭귀지와 이 사운드를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내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은 날우질에 했다는 소리고 저 사람으로서는 아, 저 사람이 저런 얘기 하는구나. 그런 것이겠죠. 명령, 의도적인 것이니까 명령인 거야. 명령을 내려서 그러면은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면 저 사람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왜? 통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움직인다고 해서 저 사람을 의사에 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움직이려면 그렇게 보면 일단 독심술이라는 건 저 사람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사람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되고 그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내가 그 사람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에 능숙한 사람은 세 단계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능숙한 사람은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시간이 길 수가 있죠. 그래서 유능한 사람, 정치를 한다거나 특히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한다든가 우리처럼 이게 상담을 해서 말로 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경우 같으면 예약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의 발걸음, 손발의 움직임, 그 사람이 얼굴이 어느 정도 경직되어 있냐 어떤 거 그런 것들을 순간적으로 싹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보지만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확실은 아니야.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이 지금 간절해서 왔구나. 라든가 아니면 그냥 물어보러 온 모양 같은데 하는 감각이 싹 들어요. 그게 요전에도 엊그저께도 전화를 막 하고 그 다음에 한 대 왔는데 딱 벌써 들어오고 그 행색이라고 사람이 옷만 잘못 입었다고 그게 아니라 행색을 딱 보니까 저분은 치료를 받으러 온 것보다는 물어보러 왔구나. 그런 것이 나한테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스쳐게 간 거예요. 내가 벌써 딱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예 내가 그냥 상담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열고 묻는 대로 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됐거든. 치료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하세요. 오늘 해도 좋고 아니면 다음에 예약하세요. 마음 편하게 보내야지 또 강제로 강제는 아니지만 사실은 치료할 마음이 없이 그냥 물어보러 왔는데 가서 치료한다고 뒤로 보낸다든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갈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치료받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료받는 것은 저 사람 의사에 반해서 주는 거니까 치료 효과도 없고 그냥 돈을 내고 간 것이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돼서 오히려 치료를 안 했고 마음 편하게 보내는 게 좋거든요. 이게 그런 거 싹 들어오는 순간 이런 걸 우리가 배우는데 그런 걸 배우려면 그렇게 금방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걸 보고 아는 정도라면 이와 같은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우리가 많이 공부해야지 되는 거지 이런 공부도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 우리가 배운 이완 기술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려고 하는 그것 중에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이완이 되고 이완된다는 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만 만나면 편안해. 말하기가 편안해. 그건 우리는 그게 최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편안하게 한 뒤에 명령을 내려야 하거든요. 내리는 명령이 암시고 아무리 좋은 암시를 내려봤자 저 사람이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명령,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태세로 100% 되게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 얘기하면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은 간절할 때
뭐 잠이 올 때 그랬는데 간절할 때는 우리가 간절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간절한 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만 만들 수 없고, 그러나 잠이 올 때, 졸릴 때는 졸릴 때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졸리게 할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왜냐? 졸린다는 건 신체, 마음이 필요하거나 신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필요하면 졸려요. 쉬어야 돼요. 이 마음도 쉬어야 돼. 일반 의식은 쉬어야 돼. 잠재 의식은 안 쉬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일반 의식은 필요하면 반드시 쉬어야 돼.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필요하게 하나? 자, 마음이 명령을 하면 몸이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거꾸로 몸을 움직이게 하면 마음에 어떤 영향이 가겠죠.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몸을 피로하게 하면, 자, 마음이 피로하면 눈이 감기고 졸음이 옵니다. 몸이 피로네요. 그건 자연현상이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몸을 피곤하게 해서 마음을 피곤하게 만드는 기술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몸을 피곤하게 하려면 이완을 시키던가 응시를 하던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완을 시키던가 응시를 하던가. 두 가지 방법 중에 우리 이완을 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첫째 시간은 팔이 무겁다, 그걸 우리가 했고, 그 다음 팔이 따뜻하다. 팔이 따뜻한 먼저 시간까지 했죠. 그 다음에 먼저 시간 말미에 나의 심장이 조용히, 나의 심장은 조용히 활동하고 있다. 이 첫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팔이 따뜻하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그러면 실제로 무겁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지니까, 몸이 무겁게 느껴지니까 결국은 마음을 이완시키는 겁니다. 뇌를. 여기서 마음이라는 건 뭐 브레인이죠. 브레인, 뇌를 얘기하는 건 마음을 이완시키려고 하는 기술입니다. 팔이 따뜻하다 하면은 그 혈관이 아주 이완되고 온몸의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뇌로 스트레스를 가는 겁니다. 뇌로 스트레스가 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잠도 안 오고 몸이 차가워지고 그래요.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스파에 가서 따뜻한 물에 들어가 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몸이 도구해지면서 졸음이 옵니다. 그런 거예요. 따뜻해지면 결국 역시 마음이 이완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완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최면이라고 해요. 최면. 졸음이 오는 상태가 되겠죠? 제 3단계는 팔이 따뜻하다. 그것도 되지만, 세 번째는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한다. 심장.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한다. 이 암시가 역시 팔이 따뜻하다도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지만,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한다. 이것도 혈액 순환을 고르게 해줘서 정신적인 긴장을 푸는 그런 이완법입니다. 57페이지에서 58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먼저 시간에 좀 했으니까 일단 암시를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그 암시문 묻는데, 이걸 뭐 그대로 거의 다 내가 뭐 이어서 쓴 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자, 눈을 감으시고요. 실제로 자, 이제 최면은 그 말로 하는 것입니다. 언어에 의한 암시고 상상입니다. 최면은 생각이고 상상이고, 그때 얘기하는 말을 암시라고 합니다. 최면 상태에 사는 말을 암시라고 해요. 편하게 앉아서 제1단계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안 들어오니까 뇌로 가는 정보가 작아집니다. 뇌가 쉴 수가 있게 되죠.
깊은 심호흡을 3번 하는 것입니다. 깊은 심호흡을 하면 이제 호흡이 편하다 다음 단계에 있는데 심호흡을 하게 되면 역시 릴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자, 심호흡은 호흡은 아주 중요한 게 여기는데 예를 들어 단전호흡이라든지 또는 뭐 그런 밖에서 하는 어떤 호흡에 관한 걸 굉장히 중요하는데 우리도 호흡을 중요시합니다. 근데 단전호흡은 그 사람들은 호흡을 길게 들이마셔서 단전, 배꼽 밑에 있는 곳이 단전입니다. 단전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내쉬고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내쉬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될 수 있으면 복식호흡, 배로에서 배를 누르가게 해서 저 아래까지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4번 반복하는데 생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에 있는 평화와 행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게 다 나간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누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니까 그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심호흡을 3번 합니다. 됐죠? 양팔을 밑으로 쭉 내리세요. 양팔을 밑으로 쭉 내려뜨리시고 자, 마음속으로 아주 무거운 쇳덩이를 내가 들고 있다 상상하는 겁니다. 피트니스에 가면 아령 같은 큰 쇳덩이가 있습니다. 그 쇳덩이 2개를 양쪽에 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자, 그래서 내 2팔은 쇳덩이가 들려있기 때문에 아주 무겁습니다. 축 처지죠, 팔이 2팔이 축 처지면서 팔이 무겁다 이렇게 실제로 느껴집니다. 이게 생각만 해도 팔이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2팔 밑으로 쭉 늘어지면서 천근만근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자, 그와 동시에 마음은 편안해지면서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똑같은 것을 계속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자, 나는 지금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체리에서 나라고 하는 건 혼자 할 때 얘기고 깊은 산속에 있습니다. 하늘이 아주 맑고 요새 아주 꽃들이 많이 펴져 있죠?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깊은 산속에서 산들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오솔길을 따라서 걷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상상합니다. 참으로 상쾌하고 편안하며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한참 걸어 올라가다 보니까 저 멀리 한 곳에 김이 모락모락 솟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자, 아주 고즈넉한 곳에 따뜻한 물이 샘솟는 작은 온천이 있네요. 샘솟아 오르니까 아무도 없는 선생님 혼자만 있는 아주 아름다운 산속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오르는 온천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은 그 따뜻한 물, 따뜻한 물에 양쪽 손을 담궈보세요. 자, 양쪽 손을 넣습니다. 손가락에서부터 쭉 머리를 몸을 숙여서 어깨 쭉지까지 양팔을 완전히 담그세요. 양팔을 완전히 담갔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온천물이
선생님의 양팔을 매우 따뜻하게 만듭니다. 후끈후끈하게 느껴질 정도로 선생님의 양팔은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양팔은 무겁고 매우 따뜻합니다. 선생님은 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속해서 아주 아름다운 손 속에 선생님은 각양각색 그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상쾌하고 아름다운 산속 오솔길 한편에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 색깔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죠. 지금 봄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하얀 꽃을 핀 이름 잘 모르는 그러한 한물 꽃이 피어있고 그 골짜기에는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는데 물이 수정처럼 맑아서 그 안에 있는 돌들이 환하게 비쳐 보이고 헤엄치며 노는 물고기 떼들이 아주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늘에는 뭉게뭉게 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름다운 산속에 들어와서 마음이 아주 평화롭습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떠올리면서 조용히 이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러면서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생각으로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자, 따라서 그대로 생각하세요.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모두가 정상이다. 나의 몸은 모두가 정상이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내 몸은 모두가 정상이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자, 모두가 정상입니다. 모두가 정상입니다. 모두가 정상입니다. 자, 선생님 심장은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입니다. 모두는 정상입니다. 자,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나의 심장은 매우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는 정상입니다. 모두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천천히 조용히 박동합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팔은 매우 무겁습니다. 양팔이 축 늘어져서 무거움을 느낍니다. 양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양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천천히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면서 선생님의 마음은 평화스럽고 안락하며 완전히 이완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실제로 양팔이 매우 뜨겁고 따뜻하고 조용히 박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면은 상상입니다. 팔에 쇳덩이가 매달려 있어서 정말로 무겁고 따뜻한 온천물 속에 팔을 넣었기 때문에 아주 따뜻해진 팔과 아름다운 산 속에서 참으로 조용히 그리고 조용하지만 힘차게 박동하는 선생님 스스로 심장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면서 계속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는 상상입니다. 그 다음에 때로서는 쉴 때 또는 잠들기 직전에 이런 어떤 유효한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한 이런 암시 생각이죠. 생각들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로 했으니까 한 10분쯤 걸렸지만 생각으로 하면 1분, 3분, 1분도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연습은 순간입니다. 생각은. 그래서 생각으로 암시를 계속합니다. 어느 순간에 양팔이 정말 묵직해지는 것 같고 따뜻해지고 실제로 따뜻해집니다. 자, 선생님 손끝을 한번 느껴보세요. 굉장히 후끈후끈하죠? 손가락 끝이 후끈후끈하고 찌릿찌릿하고 저리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면서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몸 변화가 이렇게 오는 것이고 따라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졸음이 오게 되고 졸립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면 마음이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졌다. 그러면 3단계는 성공한 것입니다. 성공 정도가 1에서 10까지 있다면 1도 성공한 것이고 10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끼면 연습함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깊이 느끼는 것은 변화에 따라서 있는 거죠. 실제로 팔을 쭉 누리면 실제로도 혈액이 아래쪽으로 몰리니까 실제로 무겁습니다. 혈액이 몰리니까 순환이 잘 되죠. 그래야 손가락이나 손이 따뜻해집니다. 실제로도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실제로 믿어야 이 얘기하는 건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되는데 생각에도 그렇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최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신뢰. 믿는 거죠. 믿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남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믿으면서 스스로는 참 믿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100% 신뢰하고 믿을 때 생각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 그런 어떤 믿음이 없으면 아니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건 쉬워도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이게 믿는 것이 정말로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련을 계속함에 따라서 이제 선생님은 몇 주 지났으니까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라고 생각만 해도 정말로 팔이 무거워지고 팔이 따뜻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는 문장을 또 계속하면 정말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신활동이나 눈을 뜨고서 말을 할 때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러나 눈을 감고서 조용히 있으면 자극이 적어지니까 온몸으로 가는 그런 것들도 덜 필요하게 됩니다. 심장 숫자가 줄어들 수가 있죠. 심장 뛰는 숫자가 실제로.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이 교과서적으로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는 10번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팔이 무겁다는 것을 5가지로 변형시키면서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주 뭐 이렇게 왼팔 오른팔을 해서 변형시켜서 5가지로 변형시켜서 하면서 10번씩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처음 얘기고
처음일 때는 10번씩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연습을 자꾸 하면, 그래서 오랫동안 연습하면 한 번 그런 걸 느끼게 되면 팔이 무겁다 해서 팔을 느끼고 팔이 따뜻하다고 생각해서 팔을 따뜻하게 느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만 해도,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만 해도, 예를 들어 눈을 감고서 심호흡을 3번 하고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라고 생각만 해도 순간적으로 그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은 아까 정말로 팔을 내가 내려뜨리고 팔이 무겁다고 하면 무거워지는구나 라는 것을 100% 신뢰하면 빨리 됩니다.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100분의 1만 가지고 있어도 잘 안 되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신뢰 믿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일어나는 일을 왜 1% 신뢰를 안 하려고 합니까? 내가 실제로 팔을 늘어뜨리면 어깨에 있는 피가 중력에 따라서 아래로 몰리니까 실제로 팔이 미세하지만 못 됩니다. 또 몰리게 되는 거니까 혈액순환이 많아지죠. 잘 되니까 또 혈액이 손가락 쪽으로 몰리니까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따뜻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될까라고 정말 될까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지 꼭 물리적으로만 다 설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팔은 축 늘어지면서 매우 무겁고 매우 따뜻하고 선생님 심장은 조용히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깊은 최면 상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면 상태는 마음이 조용한 안정되면 최면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메디테이션 상태죠. 지금 아주 얕은 최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깊게 들어가는 것은 또 기술적으로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최면에 들어갔다가 깨어날 때는 각성시킬 때는 깨어나는 걸 각성시킨다고 그러는데 뭐 각성시킨다는 건 한문말이고 우리말로는 깨어난다는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자, 깨어날 때는 그냥 깨어나는 게 아니고 숫자를 오름차순으로 셉니다. 오름차순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에서 5을 세면 선생님은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는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그냥 깨어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자, 하나에서 4을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둘, 아주 상쾌합니다. 셋, 기분이 좋습니다. 넷, 5. 뭐 이렇게 해도 좋고 이렇게 좋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5. 끝에 가서 끝수를 셀 때는 5. 좀 강하게 해야죠. 5. 또 여기 하나 이게 아무도 아닌 상태도 이게 신호입니다. 최면에 들어간 사람으로 하여금 명령 후 하는 신호입니다. 자, 지금은 15살 때로 돌아갑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이 순간 돌아가요. 이게 중요해요. 이 신호가.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도 좋고 때려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살짝 터치해도 상관없고. 근데 터치라는 것이 상당히 민감하니까 여성과 여성끼리 터치 이런 건 괜찮지만 또 역시 또 그 민감하다는 소리는 뭐 다른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별거 없다고 생각하면 또 별것이 없는데 어쨌든 5을 세는데 꼭 5만 세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얕게 들어갔으면 셋, 하나, 둘, 셋. 조금 깊이 들어갔다 싶으면 하나, 둘, 셋, 넷, 5. 정말 깊이 들어갔다 하면 10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해도 안 깨나면 다시 또 10을 세요. 깨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3번, 4번 해도 되고 아니면은 한 번에서 깊이 들어가서 안 일어나요. 그러면
자, 다시 다섯 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여기 이마를 되게 깊이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다섯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빨리 깨어나죠. 금방 깨어나가면 우리 왜 잠자다가 일어나면 좀 부시시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금방 깨어났다고 해서 막 말을 시키고 그러면 안 되고, 자, 팔을 움직이세요. 다리도 움직여보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묵으면서 상대편을 보면서 다 깨어났다 싶으면 대화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잠자는 거나 잠잤다 깨어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제3단계 나의 심장은 조용히 박동하다까지 넣어서 했습니다. 1단계 우리 할 때는 팔이 무겁다만 하고 끝났지만 2단계는 팔이 무겁다 플러스 팔이 따뜻하다까지 했고, 오늘은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심장은 내장기관입니다. 내장기관. 이 내장기관은 원래 심장뿐 아니라 내장기관 수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입니다. 심장. 왜? 심장이 안 뛰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내장기관은 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장기관은 자동으로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율신경이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장이 움직일 때 있고 안 움직일 때 있는데,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자율신경에도 교감신경이 있고, 교장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 교감 그 뜻이 아니고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자극을 주면 뇌는 쉴 수 있을까요? 못 쉬죠? 뇌는 못 쉬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극이 되는 거죠. 교감신경이 강하게 합니다. 교감신경을 이완시키면, 억제를 하면, 이것은 자극을 하고 이걸 억제를 하면 이런 좀 이완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이완 상태로 됩니다. 쉬는 상태가 돼요. 자극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교감신경도 자율이지만은 우리가 말로 해서 명령을 내리는 계통은 부교감신경입니다. 이 부교감신경은 어떤 일을 하냐면, 부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을 억제합니다. 교감신경을 딱 쳐서 흥분하던 교감신경이 억제됩니다. 교감신경을 억제시켜요. 이게 반대예요. 또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뇌가 이완합니다. 편히 쉬게 됩니다. 두 가지 일을 해. 교감신경을 억제하면 뇌가 이완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도 뇌가 이완되지만 부교감신경 자체가 직접 영향을 미쳐서 이완시키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때 잠이 안 온다. 왜 잠이 안 오냐? 교감신경이 흥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흥분해서 어디를 자극하냐? 뇌간망 부활계. 뇌간망 부활계라는, 이게 수면중추입니다. 수면중추. 수면중추를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잠을 못 자지. 그럼 잠을 자려면 교감신경을 이완시켜야 해. 흥분을 하지 말고 억제시켜야 해. 그 약이죠, 약.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약은 이런 교감신경을 흥분하지 않고 이완시키는, 릴렉스 해주는 게 약이에요. 약은 어떤 시간이 반드시 있어요. 그 시간만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약 하나를 먹으면 6시간입니다. 6시간만 그러고 나머지는 또 자고 보니까 소용없는 거죠. 또 약은 자꾸 먹게 되면 그게 습관성이 되고, 처음에는 6시간이 되지만 습관이 붙으면 나중에는 3시간, 나중에는 효과가 2시간, 1시간, 나중에 없어지고
먹어도 안 먹어도 똑같아. 그래서 약이라는 건 자꾸 먹으면 습관 때문에 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효과가 줄어드는 거죠. 우리는 부교감신경에다 이 암시라고 하는 건 교감신경을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을 지배하는 부교감신경에 직접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암시라는 건 부교감신경에 하는 명령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듣는 걸 명령이라고 해요. 아무 때나 명령을 듣냐 그게 아니고 최면에 들어가면 듣는다 소리입니다. 최면에 들어가면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듣는다고 했어요. 그건 명령이에요. 윤리 도덕에 어긋나지 않는 명령만 내리면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에 명령 내리면 교감신경을 억제시켜버려요. 약이 아니라 이것은 시간이 없어요. 암시를 명령 내리면 암시를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됩니다. 후치면 암시, 암시를 내린 것을 후치면 암시라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걸 배웁니다. 우리 후치면 암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걸 한번 명령을 내려놓으면 이게 후치면 암시가 얼마 갈까 나도 그 연구를 해봤는데 아직도 그걸 못했어요. 2년 뒤에 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는 것 같아. 먼저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분도 그분은 최면이 잘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믿으니까. 최면이 정말 좋은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나하고 이제 최면을 주고받고 그랬으니까 내가 날마다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그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꼭 아까처럼 무조건 5-3번 깨어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다가 하나를 집어넣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 사람 몰라, 빨리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음부터는 이제 응시법까지 배우고 난 뒤에 선생님은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5세는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5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 날 수도 있죠. 나는 사람도 있어. 아, 저 사람이 눈만 마주치면 나 최면 들어간다고 하더니 정말로 눈 마주치니까 최면 들어가네.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드물고 대부분 몰라. 빠른 속도로 하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빠른 속도로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대해서 민감할 것 같아. 그럼 숨길 수가 있어요. 자,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최면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깨운다. 기억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야.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숨기는 거지. 기억할 수 없다고 했지 지우라 소리 안 했습니다. 기억할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명령 한 번 한 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바꾸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취소해야 돼요. 명령이 내리는 사람이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암시 자체도 모르지만 암시를 알았다 하더라도 깨울 수가 없어. 내가 최면을 걸었어요. 최면에 들어갔어. 자, 내가 5-3번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하면 깨어나. 내가 하면 깨어나. 자, 최면에 깊이 들어갔어. 다시 깨워보세요. 여기 있던 사람이. 자, 5-3번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안 된다 말이야. 다른 사람은 안 돼. 이 라폴이 형성된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면을 유도한 사람만이 바꾸고 깨어나고 잠들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하기 전에는. 어쨌든 그런 암시
이것은 부교감신경에 작동시켜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자, 뭘 보고 때 설사를 해. 또 교감신경 이런 데서 하는 거거든. 설사하는 건 뭐냐? 소장이 이 몸속에 들어있는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걸 빨리 내려보내야 되겠어. 예를 들어 음식물이 우리 몸속에 들어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배꼽 위에 있을 때는 위로 내보내. 가까운 쪽으로. 토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위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아래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설사를 해야 돼. 배가 아플 때는 토해버리든가 아니면 위에서 이미 내려갔으면 설사제를 먹어서 빨리 설사를 해버려야 돼. 그러죠? 근데 설사제를 먹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서도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막 소장이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설사가 되는 거죠. 자, 소장이 막 움직이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입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길 가다가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갈 그 대변을 볼 상황이 아닌데 막 나오려고 소장은 그런 거 못 움직이잖아. 내가 급한 자는 막 움직여. 이걸 보통 사람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암시는 부교감신경이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눈을 딱 감고 순간, 그러니까 절실할 때는 빨리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순간 심호흡을 하고서 심호흡은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막 우르르 해서 내려오려니까 내가 어디 갈 때까지, 예를 들어 화장실에 들어가서 준비를 할 때까지, 옷을 벗고 변기에 앉을 때까지 준비가 될 때까지는 연동운동이 멈춘다 하고 여기다 손 대고 연동이 멈춘다. 연동운동이 멈춘다. 언제까지? 반드시 그걸 정해줘야 돼.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걸 잘해야 돼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고 전에 굉장히 급했는데 뭐라고 명령했는 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연동운동이 멈춘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하다가 제대로 잊어버리고 잘 걸어서 집에 도착했는데 새벽이니까 앞에 있는 출입문을 내가 열잖아요.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랬으니까 도착 딱 해서 열쇠 끄고 딱 꽂으려고 하니까 뭐 하는 거야. 쏟아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어떻게 열쇠도 잘 안 들어가. 어떻게 열고 들어가서 이제 덱을 보긴 봤어요. 보면서 가만히 생각했더니 내가 명령,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명령을 내가 잘못한 거야. 명령을 어떻게 했어야 하냐면 집에 도착해서 확실히 준비될 때까지 변기에 앉는 순간 뭐 움직인다라든가 변기에 앉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어야 돼. 그러니까 명령을 정확히 내려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 명령할 때도 그렇고. 그래. 자, 하나 둘 셋을 하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내려줘야 돼. 그냥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걸을 수가 없어? 모르잖아. 하나 둘 셋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하나 둘 셋 하면 걸을 수 있습니다. 자, 정상입니다. 하나 둘 셋 그럼 걷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말이에요. 시작하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요게.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정확히, 어쨌든 명령을 내리면 유감신경이 요것을 억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변이 들어있어도 소장 대장이 가만히 있으면 밀어내지만 않으면 압력을 안 주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지금도 내가 그렇게 음식도 어쩌저부터 먹은 거 이 속에 다 있잖아. 아무 일 없잖아요. 연동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근데 어느 정도 소화가 다 끝났다 싶으면 내려보내기 위해서 꾸물꾸물해. 그러면 이제 압력이, 이제 항문 근육에 압력이 느껴지니까 변이가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작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소장, 대장 그렇다 치고 심장은
생명과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소장, 대장 움직이지 마라 안 움직여. 심장은 똑같은 명령 계통인데 심장은 멈춰라 그러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물주가 참으로 정밀한 이걸 설계를 해놨어요. 다른 건 멈춰라면 멈추는데 심장만은 심장하고 이 폐, 호흡만은 어느 정도까지만 명령을 내리도록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어 심장은 보통 때 80번을 뜁니다. 보통 때. 근데 명령을 내리면 뭐 70번 내지 뭐 67, 8번까지 여기까지는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 이하는 안 됩니다. 이하는 생명이 위험해지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까지 명령 내릴 수 있어요. 호흡도 대개 18번 내지 20번을 쉽니다. 1분에. 그런데 명령을 내리면 10번에서 9번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20번을 10번으로 줄어든다는 건 생명이 2배로 늘어난다는 뜻도 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가 2분이 줄어들거든. 동면하는 곰들이 그러잖아요. 그 최소한으로 심장을 움직이고 호흡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있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가을에 잔뜩 먹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뭐 어떤 100g이 필요하다. 뭐 지방, 뭐 탄수화물 몇 것 없이 100g 필요하다 하면 호흡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심장박동도 최소한으로 줄이면 50g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몸에 잔뜩 가을까지 먹어놓고 2, 3개월 안 먹어도 안 죽는 거야.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느려지니까 우리 도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깃털 같은 걸로 대봐야 돼. 그러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9번을 쉰다 하더라도 깃털은 움직이거든. 근데 손을 대가지고는 못 느껴. 도사들 여는 건. 어쨌든 제어를 할 수 있는데 심장하고 호흡만은 완전히 스탑시킬 수는 없다. 대장, 소장은 스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 61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67위까지 들어들고 있는 것을 이제 논문으로 놓는 것을 이제 내가 그린 것입니다. 80에서 67까지 줄어들더라. 이건 어떤 학자가 이제 실제로 실험한 거고, 그와 같이 실제로, 그러니까 암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심장마저도 어느 정도까지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내 스스로 명령 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80번에서 70번으로 줄여들게 내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내 자신 심장이 얼마나 뛰는지 또 뛴다, 심장이 뛰네 하고 의심만 하지 내 마음대로 뛰게 하거나 못 뛰게 하거나 보통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의식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심장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으로 된 거니까. 자율신경. 자율신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에 명령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우리는 무엇이냐면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역할을 해. 부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교감신경이 억제되거든. 그걸 이완되고. 따라서 맨 밑에 62페이지 이완업 시설 3단계 훈련은 심장과 더불어 위나 장, 그러니까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고 명령하지만 같이 움직이니까 위나 장도 같이 휴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내장기관 다. 예. 자율신경을 우리가 지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율신경은 그야말로 자율신경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최면 속에서 암시를 걸면 그 내 마음대로 보통 때는 할 수 없는 그 신경을 명령을 내 부하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부교감 신경도 내 부하로 삼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부교감 신경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아주 신기한 것이죠. 63페이지. 그래서 그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다를 연습해가지고 심장이 조용해지면 대부분 다 돼요. 심장이 두근거릴 때도 눈 감고 호흡을 3번 하고 하려고 그러면 심장 박동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심장이 편안하게 휴식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심장, 요건 내장, 우리 몸입니다. 몸을 휴식시키면 마음도 휴식이 돼요. 자, 몸을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몸을 좀 휴식시키려면 마음을 휴식하면 돼요. 그래서 명령 내면 마음이 휴식이 돼. 나는 피곤하지 않다. 그게 그거예요. 그럼 피곤하지 않아요. 마음이 피곤하면 몸도 피곤한 거죠. 마음이 안정되면, 되려면 몸을 편안하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다 하고 있어요. 마음에다 명령을 내려서 몸을 움직이게 하기도 하고, 지금 이게 그거고, 반대로 몸을 휴식시킴으로써 마음을 휴식시키는 스트레스, 마음병 같은 것은, 스트레스 같은 것은 바로 몸을 휴식시켜서 마음을 휴식시켜야 하는 방법이죠. 또 최면을 거는 것도 응시법 같은 것은 바로 몸을 휴식시키는 겁니다. 잠을 오게 해서 최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면에 들어간다는 건 마음이 휴식된 거예요. 마음이 업되어 있으면 깨어있죠. 조용하면 휴식되는 거고, 깊은 마음이 아주 깊이 휴식하고 있는 것이 최면입니다. 최면이라는 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최면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다른 말로 바꿔야 되겠는데 또 바꿀 수가 없어요. 최면은 잠에 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깊이 휴식되는 단계를 최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우리 뚜껑도 마음 다스림 기술 2라고도 내가 바꿔봤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 최면하고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단 최면 제1단계, 제1번 이렇게 최면 유도 기술 1 이렇게 다시 바꿨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게 마음을 다스린 기술이야 사실은. 예. 근데 너무나 그렇게 나가면 또 밖에서 얘기하는 메디테이션 수준밖에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 다스림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루어지는 효과들이 63페이지에 있어요. 3단계가 이루어지면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게 되면 1단계, 2단계는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 3단계의 암시만 하더라도 팔이 무겁다 했을 때의 효과, 팔이 따뜻하다 했을 때의 효과가 다 일어나는 겁니다. 1, 2, 3단계는 1, 2, 3의 효과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몸도 따뜻해지고 혈관이 확장되니까 맨 밑에 한번 보세요. 따라서 이완 기술 3단계 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다는 훈련을 해가지고 쉽게 훈련하게 되면 감정적인 상태가 되기 쉬운 성격. 그냥 화를 확 내는 사람, 구체적으로 화를 잘 내거나 다른 사람의 존재를 필요 이상으로 마음에 두거나 그런 사람 많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 같아. 나는 왜 신경 쓰이게 하지?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는 거지.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싸움을 잘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 툭 크면 그냥 성질내고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왜 그러냐면 성질이 나거나 다른 사람으로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있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면 혈액이 순환이 빨라야 되고, 그래야 양분을 빨리 갖다 주니까, 혈액순환을 빨리빨리 양분을 갖다 주려면 심장이 빨리 뛰어야 하거든.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놀랬을 때도 심장이 뛰지만 싸우려고 막 흥분할 때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이유가 그거예요. 미리 에너지를 축적하는 거죠. 근데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라고 하면 심장이 빨리 안 뛰니까 그런 감정들이 이제 사그라드는 거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안 특히 짜증 이런 거 많이 내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어 누가 앞을 싹 가로막는다. 오늘도 참 엊그저께도 내가 이게 중앙선이면 이쪽에서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이리 가죠. 이 차가 이렇게 갈 때는 대개 추월하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여기는 좁으니까 나는 몰랐어. 여기서 확 구부려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차가 순간에 윙 하고 가더라고요. 나는 일이 들어가려고 오는 편인데 1, 2초 사이에 부딪힐 뻔했잖아. 이렇게는 절대 안 가거든요. 다른 차선으로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 그럴 때 화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어제 저녁인가 토요일 저녁인데 내가 요새 그 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쓴다고 그랬죠. 111 1시 11분입니다. 근데 내가 1시 10분에 조금 있으면 111이 보이겠네? 그랬는데 보고 싶다고 해서 보이지는 게 아니요. 잊어버려요. 뭐 깜빡 어느 순간에 확 잊어버리고 어떻게 슬쩍 보니까 111 순간에 이거 딱 바뀌어지더라고요. 한 10초도 안 되는가 봐. 이 111을 못 봤어. 한 4, 5초 사이에. 이거 있으면 뭔가는 일이 일어나거나 그런다고 했는데 112 보니까 뭔 일이 이런 격차를 두고 안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런 일이 확 났어요. 이게 1, 2초 차이가. 이래서 나를 1초를 맞아면 딜레이 시켰구나. 이것은 우주에서 내가 그 시간에 예를 들어 10초만 빠르게 이렇게 꼬부리면 금방 부딪혀버리지.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그런데 10초만 내가 딜레이 하면 그런 일이 없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차원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다 연락을 해주는데 그걸 다 연락을 하는데 우리가 못 받으니까 예지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예지력, 요게 예지력이야. 근데 나는 예지력이라기보다는 어떤 감, 그런 거죠. 만약에 111이 나왔다면 더 조심하지. 근데 112로 순간 딱 바뀌더라고. 그래서 이런 피하게 될 뭔가 있는가 보다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뭔 일을 할 적에 어떤 때는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린다든지 멀쩡한 것이 그런 경우에서 2분 내지 3분, 5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다른 사람은 신경내지 이놈의 차 저건데 나는 5분을 지체시키는 거 보니까 내가 만약에 5분을 빨리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를 5분을 지체해서 이걸 피하게 하는 거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버려요. 무슨 일이 빨리 가면 내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가면 별일이 없어. 그러나 빨리 갔었으면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죠. 생각을 그렇게 한다 소리야. 감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이라는 게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있지만 고속도로를 달릴 때 먼저 시간에 화내는 걸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 달릴 적에 뭔 얘기를 하려다가 내가 어쨌든 그 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갈 적에 그냥 누가 나를 신경 쓰이게 하네? 그게 아니라 차의 흐름에 내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차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저절로 내 차의 속도가 움직이게 돼요. 앞차가 늦게 간다고 나를 빨리 가려고 하면 내가 조바심 나. 막, 이 새끼가 왜 빨리 안 가지? 그렇게 된다고. 전체 흐름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물이, 기계가 하는 일들이지만 내가 그 흐름에 맞추면 나도 하나의 기계의 일부가 되는 거지, 전체의 일부가 돼서 흐르기 때문에 안정되게 되는 거죠. 어떤 기계를 움직인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내력이나 냉정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편하다를 조금 있다가 다시 계속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시간에 얼른 해놓고 그 다음 한 번 더 쭉 하니까 내가 빠진 것을 다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강조한 의미에서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와 호흡하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가 스트레스 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많이 써먹어요. 막 싸우려고 흥분하는 사람한테 뭐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 그렇게 얘기는 해줄 수 없지. 그러나 이걸 배운 사람은 화날 적에 심장이 조용히 활동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제 물을 주거나 담배를 피우게 하거나 해서 뇌를 이완시키는 거죠. 뇌를 이완시키면 심장도 이완되니까. 우리 암시를 아는 사람은 심장을 이완시키면 뇌가 이완되니까 화나는 것이 참아져. 그렇죠? 화나면 심장이 빨라져요. 우리는 심장을 느리게 하면 화난 것이 안정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장기관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몸에다가 명령을 내림으로써, 심장은 몸을 휴식시킴으로써 마음을 휴식시키는 그런 것도 하고, 반대로 마음을 휴식해서 몸을 휴식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암시라는 건 바로 금방 하는 것은 나의 심장을 통해 활동한다. 이것은 몸을 휴식시켜서 마음을 휴식시키는 그런 방법이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혹시 선생님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계속해서 호흡이 편하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심장하고 호흡하고는 아주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세면을 제가 저한테 하는데 네. 좀 하다가 잠이 잘 와요. 그것도. 그럼 하다가 잠 원래 나는 아무리 술을 마셨어도 네. 밥을 금방 먹었어도 침대에 올라가서 나는 5분 내에 잔다. 그럼 5분 내에 자져요. 옆에서 불을 켜놓고 늘 내 침대에 있는 방은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잠자는 아니면 잠자는 방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책상이 있고 컴퓨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8시부터 잠자서 12시 반에 11시 반에 일어날 때까지 걔는 뭔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보통은 잠 못 자거든. 그 상태에서는. 근데 나는 그냥 올라가서 자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건 아버지가 나갔구나 확인하는 것이지. 네. 근데 본인이 다른 사람 같으면 부부간이나 뭐 사람 같으면 불 끄라고 그러고 뭐 난리 날 거야 또덕소리에. 근데 네. 내 귀는 안 들리니까 나는 깊이 잠들고 내 귀는 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면 금방 잠들고, 그게 이제 연습이 잘 된 사람은 빨리 되고 안 된 사람은 늦게 되죠. 근데 선생님은 이제 빨리 잠이 깊이 잘 든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암시가 나의 몸에 내가 하는 암시를 내 몸이 빨리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도 잘 된다는 거고, 뭐 꼭 빠르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빠른 건 아닙니다. 또 빠르다고 해서 전체가 다 빨라지는 건 아니에요. 나도 예를 들어 뭐 팔이 따뜻하다는 잘 되지만 또 다른 것은 글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못 느끼겠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면 찌릿찌릿 금방 빨개져. 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내가 막 해봐서. 근데 팔이 무겁다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무거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찌릿찌릿하고 그냥 화끈화끈해지는 걸 보면 그건 된 것이지. 그냥 요거 하나로 앞에 것도 되고 다른 것도 되고 다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고생하면서 막 어떤 집에서 우리 집에 올 때까지 설사가 나려고 하는 걸 한번 제어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한 번의 경험이 100% 신뢰로 가게 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내가 한 거니까 이건 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냥 되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내가 요새는 어떤 걸 좀 해보려고 하냐면 사실은 유체이탈을 그걸 해볼까? 그런데 그걸 절실하게 해야 될 그것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유체이탈은 우리 같으면 원격 최면, 여기서 서울 사람을 치료한다거나 뭐 그런 방법 중에 하나 두긴 하는데 꼭 그걸 쓰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 저쪽서도 나를 느낄 수가 있어야 하니까. 느낄 수가 없으면 그렇지. 내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이래요. 그냥 나는 가서 그 사람을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느낄 수 없으면 또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절실하지 않으니까 그런지 쉽지 않고, 또 그걸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음이 가는